안녕하세요. 주식회사 공간디자인 인테리어 김성천입니다. 경쟁 우위란 다른 소호사무실보다 월등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호사무실을 다른 소호사무실에 비해 경쟁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소호사무실이 갖지 않는 자기만의 노하우, 인테리어 및 시설, 접근성 등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타 소호사무실보다 경쟁 우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 우위 구축을 위한 세 가지 전략으로는 첫째, 비용 우위 전략, 두 번째로 차별화 전략, 세 번째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전략으로 소호사무실 경쟁 우위 전략을 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용 우위 전략으로 낮은 비용은 경쟁 우위의 중요한 원천이며 비용 우위 전략에서는 비용 면에서 경쟁 회사보다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하는가를 테마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첫 번째, 사무실 임대료나 사무실 매입 비용이 낮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야 하고 발품을 판다는 것은 경쟁력 있는 부동산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선 관심 지역을 정해놓고 인터넷으로 샅샅이 뒤져본 해당 매물이나 임차 물건을 방문해서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인근 편의시설 유무, 주차장, 근적거리, 관리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임대 계약은 5년 이상 장기 계약하고 월세 부담을 줄이고 근저당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이 과하게 설정된 건물은 임차를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테리어는 80% 무난하고 일반적으로 하지만 20%는 과감히 포인트를 줘서 최고로 공사하라입니다. 고객이 처음 방문해서 보는 외부 파사드, 카페테리아, 복도는 럭셔리하게 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이고 무난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작은 거지만 작은 소품 하나라도 경쟁 업체보다 경쟁력 있게 꾸며 차후에 새로 창업하는 경쟁 업체보다 유행에 뒤져 다시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차별화 전략입니다. 차별화 전략은 우리 소호사무실이 경쟁업체보다 차별화되어 특이하다고 보여지는 무언가를 창조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1인 기업 수요가 많아지면서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호사무실이 우후죽순 많이 생겨 피 튀기는 경쟁시대에 차별화에 능숙하지 못한 소호사무실은 도태되는 건 뻔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 역세권이나 버스 정류장 등 대중 출퇴근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두 번째, 소호사무실 건물에 주차시설이 있거나 근처에 시형 주차장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위에 공공기관 및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무직기, 냉난방, 무료 식음료, 우편물 관리, 탕비실 관리, 청소 관리, 휴게실, 보안 등을 빠짐없이 구비해 놓아 입주사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소호사무실 임대료는 장기 임차, 단기 임차, 창문이 있는 곳, 창문이 없는 곳으로 임대료 차이를 둬야 합니다. 여섯 번째, 택배 물량에 따라 택배비를 택배사와 협상해서 택배비를 낮춰줘야 합니다. 일곱 번째,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세무, 국내외 마케팅 등을 교육합니다. 여덟 번째, 촬영 스튜디오를 입주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소호사무실은 다양한 인원이 다양한 업무를 하므로 공간을 세련되고 쾌적하게 효율적으로 설계 배치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단 한 가지 차이는 그것은 선택과 집중의 기술입니다. 파레토 법칙 예를 들면 결과의 대부분 80%가 일부 원인 20%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파레토 법칙 또는 80대 20 법칙이라고 합니다. 파레토는 개미를 관찰하다가 그중 20%만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인간 사회 역시 이와 비슷해서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전체의 부 80%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80대 20을 주장한 것입니다. 파레토 법칙은 실제로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백화점 등에서 하고 있는 VIP 마케팅입니다. 백화점 매출의 80%는 상위 20%의 고객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VIP 마케팅은 백화점 모든 고객에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위 20%의 고객들에게만 특별한 멤버십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내가 이 분야의 초보자라면 무조건 소사무실 프랜차이즈를 찾아가지 말고 본인이 이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소사무실 창업이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닐 뿐더러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 역시 사업가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입자가 결코 유리하지 않으며 비용만 많이 들어갈 뿐더러 차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책이 바뀌거나 가맹본부가 부도가 났을 때 프랜차이즈 가입자는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프랜차이즈를 믿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읽지 못해 도태될 수도 있고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나뿐입니다. 누구 믿을 사람이 있나요? 두 번째, 차별화. 끊임없이 차별화를 해야 합니다. 차별화를 하려면 먼저 혁신이 필요합니다. 소사무실 시장과 입주 임차인들의 행동을 보고 숨겨진 니즈를 찾아라입니다. 그리고 틈새가 보면 차별화하라. 예를 들어 세무사 사무실과 연계해서 세무 업무를 강의를 한다던가 실비로 세무를 봐준다던가 쇼핑몰이 많은 경우 쇼핑몰 경영에 필요한 마케팅 및 세법 강의 강사를 초빙해 준다던가 소사무실 내 동종업종 사업을 하는 분들은 서로 미팅을 주선하는 등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면 2호점, 3호점 창업을 해라. 본인이 하던 주위의 신규 창업자를 참여시키던 시너지 효과를 키워라. 시너지 효과란 2개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어 독립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내는 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산술적으로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4 또는 5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력작용 또는 상승 효과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